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총학생회에서 다음 달 개최되는 비룡제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본교가 내년도 입학정원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대위원회가 거부권이 행사됐던 세치간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학생회에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비룡제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에 담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하와이 이민으로 비롯된 인하, 우리의 시작을 돌아보다입니다. 권수현 총학생회장은 포스터에 대해 이민 동포를 기리고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포스터와 함께 올라온 티저 영상은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 후 다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엔 각종 가수의 이름들이 올라와 학내 커뮤니티에선 축제 라인업 유출이냐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의 주관하에 대한항공과 인하대학교 총동청회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내년도 입학정원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교는 내년도 모집부터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혁신바이오 의학학과, 반도체 산업융합학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2024학년도 첨단 분야 증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신설과 생성에 따라 기존 학과의 정원이 일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생명계열 학과들을 모아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를 만들어 대학 교육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는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 바이오 제약공학과와 혁신바이오 의학학과로 구성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대위원회가 거부권이 행사됐던 세치간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총대위원회는 지난 3월 총학생회에 거부됐었던 단과대학 및 전공학생 자치기구에 관한 세칙을 수정 후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중앙학생회 측의 개정에 따라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학생자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세칙입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규정체계가 통일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총대는 용어 점검 등을 거친 후 다시 세칙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치간은 1일에 열릴 제3차 정기총회에서 논의되며 득표수가 출석 인원의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임대주택 혹은 이촌 이내 주택 소유의 주택을 임차했거나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8월 21일까지 인터넷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6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금연이동 상담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대학건강센터에서 주관하고 인천금연지원센터와 미추홀구 보건소가 함께하는 금연사업입니다. 인하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담배를 끊고자 해도 끊기 힘든 분에게 유용합니다. 상담은 학생회관 2층 대학건강센터에서 이뤄지며 5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상담에선 금연 상담과 금연 습관 개선을 위한 물품을 제공하며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경우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33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공공외교 행사 주간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본교 국제관계연구소가 주관하는 공공외교 이해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행사는 5월 15일에 공공외교 특강이, 5월 16, 17일엔 공공외교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행사 장소는 공공외교 특강의 경우 9호관 2층 강의실, 공공외교 한마당은 9호관과 6호관 사이 광장입니다. 이때 공공외교 특강 시리즈는 장소가 제한됐기 때문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네 전화 860-82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김재욱이었습니다. 드넓은 캠퍼스 안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수많은 학우들. 혹시 이들의 하루는 어떤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매주 화요일 낮 12시 10분 피식 웃음 나는 일상공감 이야기부터 가깝지만 멀었던 학생 단체 게스트까지 혼자 알기 아까운 인하대 학우들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드릴게요. 인하를 잇는 라디오 김재욱의 화요일은 어디 가지 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어김없이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시험 공부하느라 지치신 여러분을 위해서 즐거운 소식과 함께 특별한 게스트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바로 인하대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치기구 총학생회장 권수현 학우님입니다. 캠퍼스를 활기차게 만들어줄 축제에 관한 이야기부터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릴 시간까지 있으니까요.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여주세요. 세븐틴의 에이프릴 샤워 듣고 와서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권수현 학우님. 네, 안녕하세요. 제42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2학번 권수현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라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총학생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총학생회는 학생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학교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활법률 상담, 학교 발전 계획, 협의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우분들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하대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과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업에 지친 분들을 위해 문화사업까지 책임지신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우리 학교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잖아요. 네, 비룡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요. 2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학우분들의 기대가 엄청난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즐기려면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네, 이번 비룡제는 5월 17일부터 19일 총 3일간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반 부스, 그리고 총학생회가 운영하거나 섭외하는 특별 부스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일반 부스는 중앙동아리랑 학생회, 소모임 같은 단체들이 운영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두 위치에서 운영되는데요. 60주년 기념관부터 2호관 앞에 코너가 A존이고요. 정석 학술정보관이랑 대운동장 사이가 B존입니다. 그리고 B존의 맞은편에는 출출하신 분들을 위한 푸드트럭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 푸드트럭까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엄청 푸짐할 것 같은데요. 저는 축제하면 음식이랑 같이 공연도 떠오르거든요. 무대 공연은 대운동장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재학생 공연 후에 아티스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동아리랑 재학생 무대를 볼 수 있겠네요. 아티스트 라인업도 공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17일에는 카더가든, 헤이즈, 기리보이, 18일엔 빅나티, 마크툽, 싸이, 19일엔 현아 크러쉬가 올 예정입니다. 라인업이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5월 17일부터 19일 저도 꼭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총학생회랑 비룡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학우분들께서는 축제 말고도 총학생회랑 회장님에게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인하대 학우분들이 IBS 인스타그램과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총학과 회장님께 여러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권수영 학우님이 바로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아이디 아리님께서 학생회장에 출마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표직을 맡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부담감도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출마를 결심하셨나요? 네, 작년에 우선 홀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수석국장 직무대행 자리에서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작년 사건 같은 경우가 제가 한계를 직면한 그러한 사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학생사회 한계와 더불어서 저 자신의 한계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한계에 대해서 단순히 한계에 부딪히기보다는 저 스스로의 해답이 있으니 이런 해답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나 해결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느낀 한계가 단순히 권한의 한계였는지 또는 구조의 한계였는지 또 제가 가진 해답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사회를 위한 권수현 학우님의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아이디 아로님께서 우리 인하대 학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이건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피해를 많이 양산한 전세 사기 문제에서도 그런 피해 학생분들이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바라고 계시고 또 이렇게 특수한 어려움이 아니어도 등교할 때 511 버스가 이제 한참이나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셔틀버스를 제일 먼저 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이외에도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을 저희 총학생회가 만나다 보니까 제일 원하는 걸 한 개로 짚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든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그렇겠어요. 새삼스럽게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발언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익명님께서 에브리타임 자주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우선 저는 자주 안 봅니다. 주간에는 업무가 많고 또 회의가 많아서 그런지 보고 싶은데 도통 볼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대신 저희 총학생회는 여러 창구를 통해서 학생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여러 창구 중에서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건 직접 대면으로 방문해 주시는 학생분들인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제일 시급하거나 큰일일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거의 1순위는 저희 신문고를 통해서 주시는 의견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대면 방문이나 신문고가 정말 중요한 창구겠네요. 네네, 시급한 주제일 경우 방문을 해주시거나 해결을 바라는 경우 신문고로 먼저 전달해 주시면 빠르게 검토할 수 있으니 학생분들께서는 신문고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문고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른 질문들도 마저 만나볼게요. 수연학우님, 어떤 곡이죠?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도 익명으로 주신 건데요. 이번 학기 공강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학교 생활도 하고 업무까지 보시면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공강 설마 없으신 건 아니죠? 아, 다행히도 화요일, 금요일 공강입니다. 아, 정말요? 혹시 몇 전공 들으시나요? 아, 저 3전공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를 드랍해서 3전공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학점 혹시 괜찮을까요? 그건 좀 많이 마음이 아픈 질문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익명님께서 추가 학기생도 기숙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 생활관 관련 질문이네요. 이게 원래 생활관과 생활관 학생 사이에 자체적으로 그런 현안들을 다루는 협의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조직이 2010년대 중반쯤에는 거의 사문화가 되고 거기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그런 추가 학기생도 기숙사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런 에브리타임 아일랜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쓰레기 투처, 이런 현안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협의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학과 생활관 사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생활관과 생활관 학생들 그리고 학교 본부 총학생회가 모두 들어간 협의체 출범이 곧 있으면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도 그 협의체 출범 이후에 안건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소통 체제가 있다면 생활관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더욱 쉬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할 학생관이 기대가 되는 지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익명님께서 고시반, 진학반 통합, 증설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공약이었다 보니 특히 관심을 받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은 설명드리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통합을 위해 차근차근 행정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것이 당장의 학생분들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고시반을 운영하는 그런 교수님들, 그리고 이 고시반의 지원에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풀어내야 돼서요. 중간중간 행정 처리가 꽤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학교가 원했던 투자는 이제 1, 2년간의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투자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교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런 단기적인 투자와 성과에 목매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고시반이라는 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서 학교와 많이 얘기를 나눴고 장기 플랜에 대한 처음으로 학생사회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 당장 닥친 문제들을 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통합이다? 명확한 답은 드리기 어렵지만 임기 중에는 무조건 통합하는 게 목표이니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단과대가 각자 다루던 것이라 통합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차근차근 진전이 있다고 하니 통합 소식이 들려올 날이 더욱 기다려지네요. 네, 기대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은 만큼 더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만 남았어요. 아이디 SS님께서 앞으로 총학 활동 계획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활동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네, 사실 학생분들이 총학생회는 이런 활동을 기대할 것이다, 또는 총학생이 이런 활동을 기대한다 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활동은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 안에서도 총학생회 임원분들 사이에서도 권순이 원하는 건 왜 저래? 라는 반응도 있으시고요.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비전 선포식입니다. 비전 선포식이요? 정말 의외의 답변인데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말 그대로 비전 선포식은 학교의 플랜을 공개하고 학교의 비전을 공개하는 회의인 것인데요. 대학평의원,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비전 세부 항목들을 다루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긴 하나 내년이 곧 있으면 저희 학교 개교 70주년입니다. 진짜요? 그 개교 70주년을 앞두고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들을 10년마다 공개를 하는데 그 공개를 이제 올해 앞두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이제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이제 비전 선포식인데 가장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학교가 과연 어떤 일을 벌였을까? 어떤 일을 벌일까? 총학은 또 어떤 협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기대가 되네요. 정말 총학생회장의 정석 같은 답변인 것 같네요. 그런가요? 정석 같은 대답이지만 진심이라는 점 여러분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연하죠. 자, 이제 그럼 오늘의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무슨 코너인지 혹시 궁금하시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코너, 바로 밸런스 게임인데요. 짜장 대 짬뽕처럼 두 개의 선택지를 연속으로 3번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핸드폰 없이 살기 또는 노트북 없이 살기. 노트북 없이 살겠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기 또는 그대로 살기. 그대로 살겠습니다. 수영장 가기 또는 스키장 가기. 스키장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핸드폰 없이 살기 또는 노트북 없이 살기에서 노트북 없이 살기를 골라주셨는데 왜 이 답변을 골라주셨나요? 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농담이 너는 핸드폰 번호가 011 또는 014여도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만큼 핸드폰을 붙잡고 산다는, 특히 전화를 붙잡고 산다라는 농담인데 제가 샤워나 이런 거 하러 들어갈 때도 지퍼백에 핸드폰을 놓고 갈 정도로 전화 러버, 그다음 핸드폰 러버입니다.
네, 중요 연락 같은 것들이 다 핸드폰으로 오더라고요. 전화로. 그렇죠. 저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아쉽게도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권수연 학우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총학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학생분들께서 많은 점을 궁금해하시고 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하시는데 제가 업무나 회의나 이런 게 바빠서 한 분 한 분 다 못 만나 뵙는 게 굉장한 아쉬움으로 저한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BS에서 좋은 시간 또 좋은 질문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소감 감사합니다. 저도 수연 학우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몰랐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장 권수연 학우님의 눈부신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 화가마요는 여기까지. 다음 주 이 시간엔 학생들의 공감을 한가득 불러일으킬 자취, 기숙사, 통학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올 예정인데요. 무엇이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그램 이나_IBS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 곡 루시의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화요일엔 어디 가지 말아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가진, 김정은, 보도의 전재성, 기술의 이혜진, 진행의 전 김재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기나긴 시간 쭉 함께 하자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도전하는 용기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